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까레라이스 TV라고 해가지고 미국 소프트웨어 개발자 편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었거든요. 미국 소프트웨어 개발자 한 15년 정도 되신 아마존, 페이스북,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경험이 있으신 개발자분의 인터뷰를 그 한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게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보셨다고 가정하고 좀 얘기를 할게요. 이제 우리도 이제 미국 개발자들처럼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한 8년 전부터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게 뭐예요? 회사와 나는 1대1 동등한 관계다. 내가 굳이 그 회사 사장이 갑도 아니고 내가 을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개발자가 오히려 갑이라고 할 정도로 회사 사장들이나 회사에 이제 많은 IT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원들한테 더 잘해줄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거든요. 특히나 잘하는 개발자들의 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 사실은 개발자가 막 을이다 이런 프레임은 굉장히 저는 동의하기가 좀 힘들어요. 일단은 좀만 적당히 어느 정도 그냥 시장에서 나쁘지 않은 정도로만 잘해도 굉장히 대우받고 사는 게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또 잘 안 풀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못하는 거는 이제 회사 문제다. 회사가 나한테 강제로 뭐 일정을 준다든지 회사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같아요. 가끔 보면 이제 주작글 같은 거 이제 쓰면 자기한테 유리한 식으로 자기한테 불리한 정황은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주작글이 올라오면 양쪽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라는 정서가 많이 생길 정도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어떤 상황에 있어서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해결을 한다는 게 되게 위험한데, 저 영상을 보면은 미국 개발자들은 그냥 내가 이 회사에 그렇게 오래 있을 생각도 없고 이 회사 별로고 딴 데서 더 많이 주면 그냥 이직해야지 막 이런 느낌? 그냥 정확히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팀노바에서도 그런 정서로 8년 전부터 있었고, 저는 프리랜서를 오래 하면서 한국 시장에서 워낙에, 저는 프리랜서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살았거든요. 제가 이제 팀노바 창업하기 전에 한 10년 정도로 프리랜서를 베이스로 살았는데, 그냥 일 끝나고 내가 딱 벌고, 내가 못하면 돈 못 버는 거고, 내가 잘하면 돈 많이 버는 거고, 나는 그런 게 그냥 좋았어요. 그래서 미국 정서랑 그런 면에서는 저랑 정체성은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아니면은 그냥 퇴사하고, 이런 게 그냥 좋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막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퇴사하면은 마치 인생 다 끝나는 것처럼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든지, 막 되게 불쌍하게 박스 들고 막 걸어가는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서 막 만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너무 그 회사가 절대적인 갑질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묘사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사업도 하고 그리고 많은 회사들의 친구들을 이제 보내다 보니까 어 그렇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우리 팀노바 이제 졸업생들 인터뷰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좋은 개발자 때문에 전화하고 엄청 막 그렇게 하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산학연계 같은 거를 좀 많이 이렇게 조금씩 이제 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어려운 회사들의 입장을 더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더 비싼 돈 주고 같은 개발자를 더 쓰게 되고 뭐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같이 객관적으로 상대적으로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애초에 해고가 되게 자유롭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 잘릴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일을 하기도 하지만, 내가 언제든 딴 데 갈 수 있어 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하이엔드 개발자 시장에서는 정말 잘하는 사람들 한테 있어서는 엄청 기회 땅인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은 그럼 못하는 사람도 같이 가는 게 사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 생각은 그래요. 결국에는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정도의 대우를 받는 게 더 정당한 사회라고 생각해요.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대우를 받아야 되고요. 왜냐면 그 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못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노력을 했을 확률이 적죠. 제가 이렇게 팀노바에서 오래 학생들을 코칭하다 보면, 과제를 잘 수행하고 잘 올라오는 분들 보면 엄청나게 시도를 많이 해요. 일주일 내내 공부하고 과제 검사 받고, 일주일 내내 공부하고 과제 검사 받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그런 분들이 보통 잘 돼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막 좀 모르는 상황이 있어도 어떻게든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채널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분들은 보통 안 되는 경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거에 있어서 항상 열린 채널들을 갖고 있고, 그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제가 직접 뭐 상담해 준 경우도 많고, 그래서 사실
뭐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뭔가 잘하는 사람들 딱 보면 확실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미국식 사고를 좀 하셔야 돼요. 좀 냉정하게. 좀 냉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일단 미국 문화를 좀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하위 20% 매년 자르는 걸로 유명하고, 그 영상에서 한 6% 정도, 아마존에서 6% 정도를 상대평가를 해서 자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고에 대해서 그렇게 해고는 무서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 갈 수 있구나, 언제든 우리가 혼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면 그 회사에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일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인드였어요. 제가 병특할 때, 저는 정직원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병특할 때 제가 되게 그 회사 중에서 좀 갈등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런 마인드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든, 나는 여기 아니어도 언제든 뭐 딴 데 갈 수 있고, 막, 얼마 마음에 안 들면 난 그냥 이직하고, 막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좀 튄다고 한국 회사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케이스를 보면서, 제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건 이직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의외로 정직원 해고는 쉽지 않아요. 오히려 회사가 더 손해보고 있어요. 미국에 비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사람이 좀 별로다 하면은 큰 사유 없어도 자를 수 있거든요. 근데 부당해고 뭐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게 자유롭거든요. 한국보다. 근데 한국은 정직원을 자르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 친구가 나간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이 훨씬 이렇게 이직하고 내가 원하는 회사 가기에는 훨씬 좋거든요. 물론 이제 페이가 미국이 세니까 이왕이면 영어 되시고 비자 문제 없으시면은 미국에 가시는 걸 많이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잘 먹고 잘 살려면 결국엔 좀 이 냉정한 사고가 필요해요. 왜냐면 지금 MZ 세대들을 저도 MZ 세대의 이제 첫 이제 시작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MZ 세대의 가장 큰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MZ 세대들은 굉장히 자기 표현이 확실하고 되게 멋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회 탓 되게 많이 하고 옛날 막 부동산 탓하고 막 이런 게 되게 유난히 이렇게 좀 잘 보이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된 논평도 되게 많고, 저 혼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물론 다 그런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경향이 유난히 이제 세대 종합적으로 좀 드러나는 편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완전 틀렸다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회사 생활이 힘든 건 회사가 나한테 나쁘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냥 회사 탓을 할 게 아니고 그냥 이직을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그렇게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회사라면. 그리고 사회가,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도 내가 열심히 해도 그만큼 인정 못 받는 경우도 되게 많고, 팀노바도 뭐 항상 고연봉으로 계속 보내고 있어도 온전하게 그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마치 우리가 뭐 사기를 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모함도 되게 많이 받고 되게 거짓말도 되게 많이 하면서 진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들도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제가 많이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되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근데 왜 공격을 할까? 그렇게 한번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자기 자신의 현실을 주변 외부 탓으로 좀 돌리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건 꼭 MZ 세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이런 성향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집단주의 문화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집단 그 자체를 욕하는 것도 사실은 무리는 좀 아니다. 하지만 그런 사고는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편할 수는 있어요. 바로 앞에 편할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암덩어리를 키우는 거랑 크게 다름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문제 없고 주변만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바뀌려고 하지 않거든. 이거는 상대를 상대가 진짜 문제이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 그냥 내 스스로의 노력이 멈춘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환경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 안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찾아서 좀 이렇게 영리하게 이직도 쇽쇽 해 나가면서, 이직도 노력이죠. 좋은 기회들을 잡으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미국 사회 그런 스타일이, 저는 개발자로 일을 했다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가 하지도 않은 그런 잘못들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막 정말 마치 제가
되게 못된 사람인 것처럼, 저는 제가 책임감 있게 모든 학생들이 직접 코칭해서 회사를 다 보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고연봉으로 보내고 졸업생들은 만족한다는 인터뷰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입장에서 제가 꾸준히 삶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 안 좋은 소문을 막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그 사람들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뭐 열받는 이유는 있겠지만, 뭐 예전에 한번 봤던 이유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학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양산되면 자기 밥그릇 뺏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게, 그 밥그릇 경력 있는 사람이 더 안 삐낄 확률이 높지, 그리고 경력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할 확률이 높은데 왜 신입들한테 그렇게 견제를 할까. 그리고 그 신입들이 사실은 경력자들에 비해서 신입들이 공부해서 그 경력자 자리를 꿰찰 수 있다는 건 그 경력자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시장 탓 남 탓으로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미국 사회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그냥 자본주의 논리대로, 아, 이 사람 진짜 잘한다 그러면 맥시멈이 없어. 그냥 무조건 돈 더 많이 줄 수도 있는 거고, 엄청 매출 많이 나면 그만큼 많이 주고, 이런 문화가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세계 10위 이제 경제 대국이거든요. GDP 규모가 세계 10위권인데 남한 하나만으로도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이제 대단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연봉이 오를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시적으로 연봉이 좀 많이 폐업하는 거나 뭐 집단 해고하고 뭐 이런 회사들이 생기는데, 그거는 주가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일시적으로 생긴 거 아닐까 싶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미래는 아무튼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셔서 좀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서 조금은 냉정하게 미국 개발자들처럼 한국에서 하시면 훨씬 좋은 자리 많으니까, 훨씬 지금 다니시는 회사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잘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좀 힘들더라도 좀 멘탈 잘 잡으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